오늘은 여기는 아라뱃길입니다. 아라뱃길은 그 서울의 행주대교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그 인천 바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운하같이 만들어 놓은 걸 아라뱃길이라고 하는데, 오늘 낮에 와서 책 좀 보다가 자전거를 한 2시간 타고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한 4번째 되는 건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되네요. 맨 첫 번째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긴장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좋아갖고 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이 한 10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거 실감할 정도로 오늘 낮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라이딩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주로 이쪽 아라뱃길은 낮에는 안 다니고 밤에 주로 많이 타러 다닙니다. 낮에 다니고 그 노을 칠 때도 자주 타러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사바하죠. 이정재 나오는 사바인데, 내용은 그렇다 치고 지난주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에 잔상이 남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그 인셉션 같은 영화, 오픈 결말 같은 건 글쎄 오픈 결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이정재 대사 중에 그 불멸의 욕망이라는 게 있죠. 그 어떤 죽고 싶지 않은 그 욕망들, 그게 그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는데, 그게 불멸이라는 것보다도 욕망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그 많이 제가 꽂혀서 한 일주일 넘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거를 돌을 닦고도 그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영원히 살고 싶어 할까? 그런 욕망이 도대체 왜 그게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욕망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런 그 불멸의 욕망 같이, 나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자체 욕망은 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아마 자기 안에 욕망 같은 거는 평소에 모든 사람들도 다 갖고 있죠. 갖고 있긴 한데, 그 욕망의 종류도 엄청 많고, 뭐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욕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몸을 갖다가 그 MRI나 엑스레이 찍듯이 이게 스캔을 쫙 한번 해보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했던 그런 욕망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검색을 좀 한번 해봤는데, 퍼센테지로 계량학적으로 하게 되면은 한 10%나 뭐 이런 것들은 자잘구레한 건 몇 개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내가 그 마음속에 가장 컸던 욕망은 돈에 대한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뭐 이렇게 아끼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굉장히 수십 년, 20년, 30년, 굉장히 오래 한 30년 이상을 그거에 대해서 매달리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직장을 차곡차곡 다니면서도 꼭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려고 했던 거 보면은, 그 돈 벌려고 하는 욕망이 내 욕심에 한 30%, 40%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제가 힘이 들었는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욕망이라는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비슷비슷한 단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욕구가 뭐냐, 욕구와 욕망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국어사전 용어 쪽으로는 간단하게 이해가 되긴 되는데, 사실 또 뭐 백과사전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무슨 철학의 문제고,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 철학적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뒤다 보면은 다 철학적인 용어가 있고 굉장히 서양 철학자고 뭐한 사람들이 정리를 했는데, 뭐 도대체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걸 읽는 순간 더 복잡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욕구나 욕망이나 본능적이긴 하지만 틀린 점은 한 개 같아요. 저는 한 개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냥.
욕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면 좀 멈출 수 있는 거죠. 뭐 밥을 먹고 배가 됐으니까 만족했다. 만족했으니까 정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욕망이라는 것은 그쪽에 공부를 해보니까 욕망은 충족이 돼도 만족할 줄을 몰라. 그냥 계속 욕망을 더 큰 욕망, 더 나은 욕망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욕구랑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더 공부를 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욕망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왜 하지 말아야 되는 동작들이 많잖아요. 욕망은 끊어야 된다, 놔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망은 약간 네거티브 방향으로 가는 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왜 그리고 또 좋은 척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지금 한번 공부한 것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일단 욕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부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쓰는 것은 거의 불행이에요, 불행. 욕망은 모든 고통을 불러들이는 나팔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은 뭐 기상나팔 같은 것처럼 모든 고통을 이렇게 다 이게 부르는, 호출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 욕망이라는 단어가 고통과 바로 직결된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서양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이게 워딩은 좀 틀리지만 의미만 보면 욕망은 우리를 자꾸 어디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끝끝내 데리고 가서 데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성취될 수 없는 것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겪을 큰 불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네거티브 방향에서 분명히 욕망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측면의 이견들이 좀 있죠. 저도 이 부분을 용인하는데 뭐 버려야 된다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 욕망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 욕망, 뭐 나아지고 싶고 더 개선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들이, 이런 동기들이 이 욕망이 없으면 이게 성취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 욕망이라는 것은 뭔가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죠.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아니면 뭐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하는, 아니면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이런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하고 거기에 동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열정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많이 변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욕망은 뭐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키핑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이게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욕망들 중에 다른 건 아니고 돈에 대해서 매달리고 뭔가 해야겠다라는 이 욕망, 이게 내 몸의 30%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30%를 차지했는데 그것이 결국 기쁨도 주고 만족도 줬지만 이게 뭔가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몸이 잘 안 따라요. 일단은 그런 열정과 노력을 조금 젊었을 때는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한쪽에 몰입을 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는 것 같아. 몸이 하지 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30% 차지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망을 어느 정도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게 추구를 함으로써 만족감보다는 이제는 더 고단해지는 느낌? 괴롭다는 느낌? 꼭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갖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욕망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해보니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열정하고 온심을 다하고 한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다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걸 뭐 굳이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실제적인 제가 실제로 이거는 몸으로 겪어본 거 보니까, 일단은 완전히 제가 해볼 만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한 39부터 한 15년을 이상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게 부동산에 관련해서 재테크 공부를 한 지가 한 2012년부터 2002년부터 했으니까, 2002 월드컵이죠. 2002 월드컵. 그렇죠. 2002 월드컵. 그러니까 2002년부터 제가 그 중개사 시험을 공부를 하고, 그 15개월 동안 1차만 붙고 다시 2차를 하고 그런 공부를 하고, 그리고 끝나자 합격을 하고, 또 경매니 공매니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거 외적으로 별도로 뭐 공경매에 대해서 거의 뭐 판례까지 제가 판례집까지 하고, 일상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유치권이니 지상권이니 법정지상권 관습법 이게 경매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해야지만 돈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 지금 요런데 뭐 지상권이 유치권인데, 그 공부도 꽤 많이 했습니다. 한 1년 넘게 했었고, 땅 공부도 엄청 했어요. 땅을 뭐 이렇게 그냥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매주 한 1년 가까이 매주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5시 반 6시에 기상해서 그 도시락 싸들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그 땅 이게 투기 붐이 부를 때 하여튼 저쪽 뭐 광화, 파주, 연천, 철원, 포천, 저쪽에 홍천, 뭐 양평 이렇게 해갖고 그 혼자서 땅도 엄청 보러 다녔어요. 땅도 보러 다니고 뭐 지적도로 땅도 찾고,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한테서 뭐 이런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실제적으로 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재개발 재건축도 좀 관심이 많고 많이 해보고, 이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땅도 한 3번 가져보고 집도 2번 가져보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잘 안 됐다기보다도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할 건 다 해서 더 이상은 이제 할 의미가 없다 라는 느낌이 들어갖고, 그 돈에 대한 애착을 좀 놔야겠다라는 이유가 하나가 돼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웃긴 얘기지만, 제가 사주팔자에 그 돈을 추구하면 안 되는 팔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그 사주팔자 공부를 좀 했어요. 그 사주 명리학 공부를 했는데, 이건 뭐 점이라면 점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주팔자 같은 건 제가 보기도 하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주도 봐주고 했습니다. 한 1년은 뭐 선생님을 모시고 직접 해봤고, 그 나머지 2년 지금까지는 계속 그 책을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을 이렇게 본다기보다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나설 때와 나갈 때, 그리고 내 기질의 문제, 이런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한 3년 공부했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요. 제 성향을 문득 그런 공부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팔자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운명론자는 아닌데 팔자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게 돈을 추구하면 안 되는 사주인데, 쉽게 말해서 제 사주를 보면은 갓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갔었던 사람이 시장 가서 물건 파는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 자체가 제극인 사주기 때문에 돈을 이게 자꾸 이렇게 관심 갖고 추구하면 안 되는 상인데, 그걸 제가 그렇게 못 모르고 계속 열심히 쫓아갔던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제가 나온 팔자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애착을 갖지 말아야겠다, 이런 이유로 제가 그 내 몸에 있던 괴로움,
괴로움이면 성취되었던 거를 그 돈에 대한 욕망은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을 하고 더 이상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냅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이 욕망이라는 게 결국은 좋다 나쁘다 내려놓는 자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가 있던 욕망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선한 욕망이 있냐 뭐 나쁜 욕망이 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얼만큼 집착하느냐, 제가 추구하는 욕망을 얼만큼 내가 집착하느냐, 집착하는 게 문제거든요. 집착한 다음 2단계까지는 괜찮은데 집착한 다음에 자기가 괴로우냐 안 괴로우냐, 성취되었으면 그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조금 하고 또 다른 욕망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또 성취하고 만족은 조금 하고 또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반복을 하게 됐을 때 과연 그 끝은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쭉 맥락이 집착이에요. 집착. 그러니까 욕망, 노력, 성취 이렇게 쭉 과정이 보면 결국은 집착이에요. 집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이 욕망의 끝은 결국은 성취됐다 계속 성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성취가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취되고 올라가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성취가 안 됐을 때는 이게 좌절감 떨어지는 폭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굳이 안 가봐도 욕망의 끝은 저기 그 허무나 허탈이나 추락이나 좌절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안 되면 늘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착의 욕망을 선하다 악하는 걸 떠나서 하여튼 집착을 떨어뜨려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느끼는 점이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슬러서 보면은 우리는 요즘 꿈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된다고 뭐 하고 그랬는데 꿈 없는 사람도 무슨 한심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과연 그런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욕망이 나이스하게 그 이름이 대체 단계 과도한 꿈, 과도한 열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욕망은 네거티브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약간 그 이름 바뀐 게 아마 그 과도한 꿈, 과도한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이 비슷하거든요. 뭐 그런 꿈이라든가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취를 하고 그 여기 끝납니까? 그 꿈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서 스톱을 안 해요. 꿈이 하나가 성취가 되면 그 다음 그 꿈을 위해 또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해보니까 저도 할 때는 욕망이라고 시작하고 했겠습니까? 다 꿈이라고 했었죠. 꿈이고 열정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쭉 생각해보면 비슷해요. 과정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하면서 꿈을 갖는 것도 좋고 열정도 갖는 거 좋지만 그런 걸 단계가 되면은 하나가 성취되면 많이 만족해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스테이지 넘어갈 때는 한번 좀 천천히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욕망에 관해서 사실 공부를 시작한 것이 한 얼추 2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쭉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일단 제 몸에 30%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 과정, 결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해보니까 할 만한 것 같아요. 한번 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면은 30%는 최소한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몸이 확실히 가벼워진 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일단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요. 스트레스가 덜 받으니까 뭐 감기니 이런 것도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꼭 제가 이런 고민이 또 다시 안 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이치를 알았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 그런 어떤 욕망이 다시 우르르 한번
슬그머니 올라왔던 적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게 왔구나. 아 내가 안다. 내가 너 충분히 공부해봤기 때문에 너 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을 때 그 괴로움이 그렇게 많이 안 큰 거예요. 그냥 많이 안 크고 차분하게 내가 너 잘 했으니 잘 다루겠다라는 마음을 하니까 확실히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뭐 지난주에 그 사바라는 영화를 보면서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갑자기 이런 뭐 생각했던 것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언젠가 이런 인연이 돼서 이런 이 녹화를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갖고 있는 어떤 욕망들이 뭔지 한번 그림상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스캔을 해서 본인의 욕망을 1, 2, 3, 4를 정해서 다른 건 몰라도 제일 큰 덩어리를 한 번 정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본다면은 아마 지금 하기 전에보다는 몸이 훨씬 가볍고 터득하는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4번째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욕심만큼은 잘 안 되네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프리토킹을 좋아하는데 혼자서 이게 내 얼굴 보고 앉아갖고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주제가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은데 한번 저 스스로한테도 용기를 갖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